모달 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필답형 시험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 파워가 요즘에는요, 손글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이 아마 암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공조달 관련된 법령은 한번 보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좀 습관처럼 적다 보면 시험장에서 연습처럼 내가 적던 부분이 답안지에 이제 적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예시를 들어 드릴까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도 제가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 게시글 하나 올렸는데요. 자, 입찰 공고에 명시하는 내용을 5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필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 입찰 공고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5가지 정도는 내가 적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직접 국가계약법 36조를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36조 입찰 공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적어 놓았고요. 대략 17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험에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을 적을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암기가 수월한 것,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5번째가 입찰 보증금과 국고 기속에 관한 사항. 공고문을 보다 보면 입찰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암기에 수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6번도 좀 쉽겠죠. 왜냐하면 낙찰자로 내가 결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낙찰자가 돼서 계약 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6번 낙찰자 결정 방법도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7번째 계약을 내가 체결하게 되면 계약을 착수해서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도 좀 암기하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 무효라고 하는 또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9번째 입찰 무효 사유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 1회 시험이고 그래서 고난이도로 시험을 볼 것 같지는 않아서 뭐 7가지, 10가지 이렇게 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최대 5가지 아니면 좀 작으면 한 3가지 정도는 써보시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5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좀 더 그러면 나의 암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법은 뭐냐? 바로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그 수많은 전자입찰 공고문들이 있어요. 그 나라장터에 로그인 안 하셔도 누구나 공고문은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여태 조달 입찰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조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또 그 공고문조차도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듣기로 이 나라장터라는 곳은 사업자가 있는 분들만 로그인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자가 있는 분들만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은 나라장터 회원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해도 누구나 공고문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가능하시면 이렇게 법령에 나오는 내용과 실제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공고문들의 내용을 비교, 대조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공고문에 내 기억 속에 그래 공고문에 그래 입찰 무효라는 말도 있었고 낙찰자 결정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법령만 보고 끝내는 것보다는 실제 나라장터에서 이 법령들이 조달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의 암기력을 향상시켜서 아주 중요한 2차 시험, 실기 필답형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나라장터 공고문 찾는 방법부터 실제 공고문 내용을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그래서 미리 좀 나라장터 화면을 좀 띄워놨고요. 자, 네이버에서 그냥 나라장터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어요. 굳이 로그인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라장터에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없이도 제가 얘기하는 공고문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자, 나라장터라는 이 배너 밑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파란색 부분에 발주 입찰 공통 이용자 관리라고 하는 이 크게 네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입찰에 대한 공고문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입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찰의 첫 번째, 입찰 공고, 그리고 그 하위 메뉴인 입찰 공고 목록. 바로 여기가 다양한 공고를 로그인 없이도 아무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입찰 공고 목록 누르셔서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여기다 뭔가 검색하지 마시고요. 상세 조건이라고 하는 이 우측 중간 부분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리는 포인트 하나는 우리가 공고문을 좀 확인할 때는 공부용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이왕이면 조달청에서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 나라장터 안의 공고는 아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올려요. 그런데 조달청은 아무래도 프로 집단이시기 때문에 공고문 내용이 뭐 실수가 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수요기관 또는 발주하는 기관에 가서 조달 파워가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제 계약 담당을 막 맡으신 업무 인계 담당자분들이 조달 파워에게 이런 공고 작성하는 방법 또는 발주를 잘하는 방법 또는 민원이 안 걸리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저한테 강의를 수강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도 이제 나라장터 사용이 아직 서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뭐 실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조달청 공고문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6개월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업무 구분은 우선은 우리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은 제 생각에는 좀 물품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을 거예요. 물품, 공사, 용역 중에서 아무래도 물품 분야 쪽으로 아마 출제 비중이 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품만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에는 조달청이 공고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달청이라고 또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6개월 눌렀고요. 그 다음에 물품 눌러줬고 공고기간 체크하고 조달청 눌렀습니다. 자, 이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6개월 동안에 물품으로 공고 나왔던 것을 검색을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공고들이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 한 30가지 정도 보여줘라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몇 가지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좀 찾아보고 싶은 공고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조달청이 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수요기관은 이제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상청인데 이제 발주는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이제 공고를 내준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중앙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기간 따로, 공고기간 따로. 이런 건 이제 중앙조달이라고 하고요. 수요기간과 공공기간이 똑같은 거는 이제 자체조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요 26년도 표준형 부표류 제조 구매권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나오고요. 맨 하단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공고하신 분께서 이제 내가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릴 테니 이 내용을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참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공고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을 클릭해서 이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뜹니다. 조달 물자, 제조, 입찰, 공고 이렇게 뜨고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우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 입찰 공고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7가지 정도가 있는데 모든 공고가 무조건 17개를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찾아본 공고는 물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부분은 늘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이것은 보통 용역입니다.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계약일 경우에 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은 빠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17가지 항목이 무조건 들어간다라기보다도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어떤 물품의 성격 또는 용역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공고 내용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 공고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찍은 것들이 있잖아요. 입찰 참가 자격 관한 사항, 입찰 보증금, 낙찰자 결정 방법, 그리고 계약의 착수일 완료일, 그리고 입찰 무효 한 이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5가지가 실제 어떻게 공고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 대조해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 한번 제가 찾아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입찰 개요. 두 번째는 뭐 입찰 일시, 장소.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입찰서를 내가 언제부터 낼 수 있고 언제까지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
딱 48시간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은 보통 48시간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은 이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또 따로 내용을 다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입찰 참가 자격이 나오죠. 자, 이번 입찰에 참여하시려면요. 이런 입찰 조건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표라고 하는 세부 품명을 제조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사람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어요. 보통 물품은 제조 입찰과 이제 구매 입찰 또는 공급 입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통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실제 제조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라고 명시를 딱 해줬죠. 그래서 첫 번째 입찰 참가 자격 하나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비슷한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참가 자격을 큰 테마로 해놓고 제출 서류라든지 이제 참가 자격 등록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 이제 입찰에 대한 보증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자, 나라장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런 보증금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 보증금,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보증금, 그리고 다 납품하고 나서 대금 청구 시에 하자 보수 보증금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보증금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 보통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을 하고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입찰보증금은 대부분 지급각서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그래서 전자입찰 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조달청 공고문만 제 생각에 한 10번만 제대로 읽어보시잖아요. 아마 이 안에서도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공고문 내용 안에서만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달청이 실수했던 부분을 다잡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기에 채워 넣고 어떻게 보면 완성본인 거죠. 조달 업무의 완성본. 그래서 이 한 10번만 진짜 꾸준하게 읽어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용어 확인하시고 내가 모르겠는 문장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확인하시고 이러시면 아마 조달 업무 능력이 엄청 향상이 되실 거예요. 조달 파워 같은 경우도 공고문을 저도 한 2003년부터 이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금 벌써 뭐 20년 이상 이 공고문들을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공고문을 직접 써보지는 않더라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익어서 그냥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주 보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무조건 적어 보셔라. 그래야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세 가지 벌써 말씀드렸죠. 참가 자격, 그리고 이제 보증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두 가지였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낙찰자 결정 방법. 자, 저희 공고에서는요, 이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낙찰자 결정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입찰 무효.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으네요. 여기 지금 보면 일시라고 제가 아까 계약 착수일부터 뭐 그리고 완수일까지의 어떤 과정 이걸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에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표현을 했네요. 지금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지금 실제 조달청에서는 공고문에 그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의 부분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비교 대조를 하시면 분명히 큰 공부가 되시고 문제도 확실하게 고득점 맞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요. 조달 업무 초보자셔도 아직도 벌써 한 7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차 필기 시험까지도 아직도 7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 오셔서 자주 소통하시면서 또 제가 나름 가이드 해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실력이 금방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게시글 남기시면 조달 파워가 내용을 보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꼭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본인의 생활 또는 본인의 어떤 사업 또는 본인의 취직 생활에서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조달관리사 정보를 제공해 드린 조달파워였습니다.